집 오염 유발.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새벽 배송기사가 내려놓은 김치 박스에는 빨간 펜으로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며느리가 작성한 위생불량 신고서 초안까지 들어 있었죠. 3년 동안 정성껏 담가보냈던 김장김치를 폐기물 취급당한 순자. 그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눈물이 아닌 계약서로. 그리고 몇 달 후 며느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김치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진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현관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배송기사가 큰 박스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치 배송 왔습니다.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배송기사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스 겉면에 붙은 스티커에는 집 오염 유발이라는 글씨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닌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내는 사람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요. 시스템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배송기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민주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뜯자 지난주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위생불량 신고서 초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조환경 불량, 유통기한 불명, 냄새 심각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보낸 김치를 이렇게 취급해? 순자가 중얼거리며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신고서 하단에는 민주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지난주 김장을 할 때 절인 배추를 몇 시간씩 주무르느라 손바닥이 벗겨진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3년을 빠지지 않고 김장에 갖다 줬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순자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달력을 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민준의 집들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날 준비한 반찬 15가지를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서 부양 의무 조항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을은 갑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라 말은 참 그럴듯하게 써놨네. 순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집들이 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긴 오셨네요. 민주가 현관에서 인사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보자 민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좀 이거 다 어디다 놔야 해요, 어머니. 아, 일단은 베란다에 좀 놔두세요. 손님들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요. 민주가 손님들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주의 친구들이 6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저는 재훈이 엄마입니다. 순자가 인사하자 친구들이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재훈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재훈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에요. 집에서 다 해오셨어요. 민주가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김치통을 열어봤습니다. 우와, 냄새 되게 세다. 집안에 그냥 확 퍼지겠는데? 친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그면 원래 이렇게 냄새가 강해요. 마트 김치랑은 좀 다르죠, 뭐. 민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방향제 스프레이를 꺼내서 거실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재우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쁘시죠? 차 한 잔만 드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민주가 일회용 컵에 보리차를 따라서 내밀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은 모두 찻잔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빨리 가봐야겠다. 김장 마무리도 있고 이만 갈게. 네,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민주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순자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베란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냄새 심하다. 집 전체가 김치 냄새 같은데?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집에서 담가. 그냥 사 먹는 게 속 편하지. 시댁에서 이런 거 해오면 진짜 부담돼. 치우기도 힘들고 냄새도 남고.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주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애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됐다. 뭐 알겠다. 말 안 해도 알겠다. 순자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덮고 파일을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치 박스를 다시 봤습니다. 위생 불량 신고서 초안이 아직 김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김장할 때 찍어둔 사진들이 쭉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배추 절이는 모습, 양념 만드는 과정, 정성스럽게 김치를 버무리는 순자의 손길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내 손이 얼마나 정직한지 이 사진들이 다 말해주겠지. 순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난주 시장에서 받은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배추 10포기, 고춧가루 3kg, 젓갈류까지 합쳐서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아직 쓰지 못한 배추 2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재료비만 20만 원은 좋게 들어간 김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김치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박스를 현관 한쪽 구석에 치워뒀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위생 불량 신고서를 찢어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지, 이제는 안 버린다.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는다. 순자가 신고서를 다시 펼쳐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랍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서 신고서를 넣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달력에서 오늘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아파트 동네 맘카페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윤민주님이 새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터치해서 게시글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시댁 김치냄새 공해로 고생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글 내용을 읽으면서 순자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집들이에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친구들이 다 불편해했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라고 하시는데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 요즘 시댁분들이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요.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게시글 아래로 댓글이 벌써 1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유유시댁 음식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위생 관리 안 되는 음식은 거절하는 게 맞죠. 그래, 참 잘도 썼다. 김치 한 통 보낸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욕을 해야 속이 풀리냐. 순자는 게시글을 캡처했습니다. 댓글까지 전부 캡처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증거다. 나중에 딱 내밀어야지. 순자가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침 9시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혼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순자는 은행 앱을 열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매주 100만 원씩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인출 장소는 모두 민준의 집 근처 ATM이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사는 거야? 내 노후 자금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냐? 순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상세 내역을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님 맞으시죠? 관리비가 2달째 밀려서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관리비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지난달부터 입금이 안 돼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건물 관리비는 재훈이 자동 이체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후에 재훈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재훈아, 관리소에서 전화 왔다. 관리비가 2달이나 밀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엄마, 그게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잠깐만 미뤄둔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데? 건물 관리비를 먼저 내야지. 그걸 왜 미루냐? 엄마,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낼게. 지금은 진짜 형편이 좀 안 좋아. 지금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냐? 회사 쪽에서 이것저것 꼬여서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회사라. 재훈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여계약을 할 때 재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는 제가 알아서 딱딱 챙길게요. 임대료 나오면 어머니 생활비 걱정 없어요. 편하게만 지내세요.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1층 세입자인 미용실 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용실 화장실 배수관이 또 막혔어요. 언제쯤 기사님 오실까요? 배수관이 또 막힌 거예요? 네, 지난주에 재훈 씨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손님들 오시는데 너무 불편해요. 순자는 재훈이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미용실 원장이 돌아간 후 순자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현관 입구 전구 2개가 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 꼴이 뭐냐, 사람 발길이 뚝 끊기게 생겼네. 순자가 쓰레기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순자가 직접 관리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건물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청소도 꼼꼼히 했었습니다. 저녁에 순자는 책상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A사 용지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민주 SNS 게시글 김치 냄새공예 공동통장 무단 인출 이번 달 300만 원 건물 관리비 연체 2개월 배수관 고장 방치 일주일 이상. 각 항목마다 캡처한 사진이나 출력한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열어서 민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올린 새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오늘의 쇼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센스 최고. 어디서 샀어? 나도 사고 싶어. 부러워 죽겠다. 공동통장에서 돈 빼서 명품 가방 사고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올릴 때가 아니지. 순자는 그 게시글도 캡처했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돈을 빼서 명품을 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 10시에 2층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를 조금만 늦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재훈 씨가 갑자기 월세를 올리자고 해서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바로는 힘들 것 같아요. 순자는 재훈이 세입자들과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셔서 많이 놀랐어요. 순자는 재훈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월세를 올리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들한테 따로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또 다른 항목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 사전 상의 없음. 서랍에서 투명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늘 정리한 서류들을 모두 파일에 넣었습니다. 파일 겉면에 라벨을 붙이고 정해 회복 자료 1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도 안 넘긴다. 하나하나 다 적고 다 모아놓자. 순자가 혼잣말하며 펜뚜껑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2층에서 세무법무 사무실 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민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되시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신발 벗고 편하게 앉아요. 순자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민이 소파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건물 관리비랑 수리비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관리비요? 또 무슨 얘기가 더 있어요? 네, 2층 배수관 수리 때문에 재훈 씨랑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요. 영민이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희 쪽에서 받아간 수리비가 실제 공사업체에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순자는 영민이 꺼낸 서류를 봤습니다. 견적서와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실제 수리비는 80만 원인데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남은 12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영민이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건물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CCTV 영상 한번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 화면입니다. 화면에는 재훈이 공사업체 사람과 만나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실제 공사업체 사장인데요. 본인은 80만 원만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재훈이 봉투에서 돈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장면이면 재훈이가 중간에서 남은 돈을 챙긴 게 맞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보다 건물 주인이신 어머니께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훈이 건물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아예 빼돌리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세무만 보는 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 쪽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요? 그럼 이런 일 많이 받겠네요. 네, 변호사는 아니고요. 법무사 사무장입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 분쟁 같은 거 많이 다뤄봤어요. 영민이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아드님한테 건물이나 돈을 증여하시면서 계약서 쓰신 거 있으십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에서 증여계약서가 든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거 그때 썼던 계약서예요. 영민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증여해지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받은 사람이 약속한 대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영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부양 의무를 안 지킨 걸 보여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순자가 책상으로 가서 어제 정리해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 모아둔 거 있는데 이런 자료면 도움이 되겠어요? 영민이 파일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어머니,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날짜별로 딱딱 정리가 다 돼 있네요. 며느리가 김치 반품하면서 쓴 신고서도 있어요. 이것도 꽂아놨습니다. 순자가 위생불량 신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SNS에도 올렸다고요? 네. 맘카페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동조 끌어내려고 했더라고요. 영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진짜로 이 건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 큽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려면 변호사랑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민이 명함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런 가족 재산 문제만 주로 맡는 분이에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건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줘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드물어요. 영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이랑 형수 쪽에서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고 그 다음부턴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지요. 네. 어머니 상황 듣고 보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요. 영민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민주 씨가 맘카페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 카페에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영민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댁 음식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또 퍼져서 맘카페까지 옮겨갔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순자가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민주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어제 커피숍에서 민주 씨가 친구들하고 나눈 말을 녹음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이요? 누가요? 네, 지역 커뮤니티 운영자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 너무 심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영민이 이어폰을 꺼내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순자가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집안 청소부 같아. 맨날 해진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음식도 막 만들고 진짜 보기 싫어. 그럼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질질 끌어. 그래서 그냥 계속 스트레스 주는 중이야. 알아서 집 나가게 해야지. 와, 너 진짜 머리 잘 쓴다. 그런 식으로 몰아내는 거야? 순자는 이어폰을 빼고 영민을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걸 그대로 녹음해서 준 거예요? 네.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필요하면 증거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주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을요? 그냥 또 참고 넘길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하실 건지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민이 가져온 증거들과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보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민 씨, 변호사 상담 잡아줘요. 이번엔 끝까지 가볼래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응.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내 남은 날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영민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어떠세요? 응, 내일 오후면 나 괜찮아. 영민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로펌 사무실로 오시면 된답니다. 고맙다, 영민 씨. 이런 사람 요즘 세상에 없는데. 순자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편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자료들 내일까지 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영민이 돌아간 후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부양방기 및 모욕행위 증거집으로 바꿔서 저장했습니다. 달력에서 내일 날짜의 변호사 상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순자는 영민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건물 15층에 있는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사건 맡게 된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영민 씨에게 큰 줄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어머니께 직접 듣고 싶네요. 변호사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부양 의무에 대한 조항이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네요. 이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럼 진짜로 이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항상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변호사가 순자가 가져온 다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오신 분 저는 처음 봅니다. 날짜, 내용, 근거 자료까지 딱딱 맞네요.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SNS 글, 통장 사용 내역, 관리 소홀, 녹음 파일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세요? 괜한 싸움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네. 어머니처럼 재산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부양을 안 했다고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는 건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략 소송 비용은 200만 원 안팎, 기간은 3에서 6달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송 비용은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부담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영민 씨. 그 돈이 어디 쉬운 돈이라고 그래. 순자가 영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가 감당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소장 준비해서 접수 들어가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영민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소송 준비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나도 이제 내 생활을 좀 찾아야지.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게 있어. 조그마한 반찬 가게 하나 내보는 거. 반찬 가게요? 어머니 손마시면 대박 나죠. 그래, 내가 늘 하던 대로 김치랑 밑반찬 만들어서 팔면 되지. 누군가는 또 맛있게 먹어줄 거야. 영민이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1층도 비어 있으니까요. 굳이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하시면 딱이죠.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괜히 임대료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망설여졌지. 어머니 건물인데요. 어머니가 쓰시면서 돈 버시면 그게 제일 남는 장사죠. 순자는 영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단골 채소가게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가게 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응, 크게 말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려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사 먹으니까 손맛 나는 집 찾는 손님 많아요. 채소가게 사장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김치, 나물 같은 재료는 저희 가게에서 다 가져가세요. 단가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순자는 다른 가게들도 돌아봤습니다. 정육점, 건어물 가게와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1층 빈 상가를 점검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 제법 쓸만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와 조리대, 포장 테이블을 놓을 자리도 충분했습니다. 영민이 올라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안에 CCTV 하나 달아두죠. 요즘 위생 문제에 예민해서 이렇게 다 보이게 해두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보여주고 할 거야. 숨길 것도 없지. 그리고 카드 결제기도 꼭 있어야 해요. 요즘 현금만 받으면 손님들 불편해합니다. 영민이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반찬 가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에는 순잔의 정성 반찬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새벽 5시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2층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문 여셨네요. 축하드려요. 꽃은 못 가져와도 단골 손님은 되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여기 김치 한 번만 맛봐요. 입에 맞으면 조금 사가고. 미용실 원장이 배추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맛이네. 요즘에 이런 김치 못 먹어요. 얼마예요, 어머니?
1kg에 10,000원이야. 너무 비싸게는 못 받겠더라. 그럼 2kg 주세요. 손님들 점심에 같이 먹게요. 두 번째 손님은 3층 세입자였습니다. 김치와 함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도 함께 샀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김치 진짜 맛있다고 소문나서 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다면서요? 네, 먼저 한 번만 드셔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사셔도 돼요. 주민이 김치를 맛보더니 바로 주문했습니다. 와, 이 맛이 딱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다음 주에 김장김치 5kg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름이랑 연락처만 여기 적어줘요. 첫날 매출이 1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영민이 축하한다며 치킨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첫날에 이 정도면 완전 성공입니다. 치킨으로라도 축하해야죠. 아니야, 이건 다 내 손맛 덕분이지. 그래도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도와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죠. 어머니 김치가 진짜라니까요. 그때 순자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새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상가 김치집 맛있다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픈한 반찬 가게에서 김치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시판 김치보다 훨씬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강추합니다. 댓글도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예요? 저도 사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집에서 담근 김치 먹고 싶었는데 좋은 정보네요.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민주가 새 게시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장사까지 시작했네요. 우리 집 앞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뭔가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 영민이 순자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셨네요. 또 민주 씨가 어디에 뭐 올렸습니까? 순자가 게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글은 이제 상처로 보지 마세요. 그냥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영민이 게시글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USB에 옮겨둘게요. 나중에 재판에서 분명히 쓸 때가 있습니다. 순자는 영민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이 어깨 펴고 살 수 있겠네. 맨날 눈치 보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영민이 치킨 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소송 서류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늦게 순자는 오늘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부에 꼼꼼히 적고 내일 준비할 재료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법정에 제출할 서류들이 봉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화요일 오전 9시 순자는 영민과 함께 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법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무서워요. 순자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며 대답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재훈과 민주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재훈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람석에는 기자 몇 명과 동네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계약 해지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주장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 변호사가 일어나서 법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이용하고 버린 아주 전형적인 배은망덕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김치 반품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정성을 다해 담근 김장김치를 집 오염 유발이라는 말까지 적어붙여 택배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스크린에 김치박스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람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변호사 옆에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며느리가 직접 작성한 위생불량 신고서 초안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가 작성한 신고서가 법정에 공개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을 동네 커뮤니티와 SNS에 올려서 원고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 민주의 맘카페 게시글들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시댁 김치 냄새 공해 시어머니 음식 위생 의심스러워 시댁분들이 너무 무신경해. 이 글들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보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고 그 결과 원고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명예를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윤민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들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건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쓴 거예요. 일부러 어머니를 욕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이라고 하셨으니 그 속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보여주는 녹음 파일을 틀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집 청소하는 사람 같아. 일부러 스트레스 줘서 본인이 알아서 집 나가게 만들 거야. 관람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이 민주의 팔을 잡으며 뭔가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리비를 2달 이상 내지 않고 세입자 항의를 무시했고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공동통장 거래 내역과 수리비 영수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최근 한 달 동안 피고 박재훈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4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재훈,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게 집에 이것저것 급한 데가 있어서. 재훈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쓴 돈입니다. 재훈의 대답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지금 아들의 도움 없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일어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변호사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경제적인 압박과
요즘 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게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혹시라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눈 감아주는 식의 합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돈 몇 푼, 건물 한 채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선을 너무 넘어버린 일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자식들 입에서 제가 청소부 같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쓰레기처럼 돌려보냈을 때,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관람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심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순자는 마음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영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딱 박혔습니다. 그래, 나야 그냥 내 속 얘기한 것뿐인데. 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재판장님 마음에도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판 마치신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서요. 섣불리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심정이 어떠신지요? 배신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더 단단하게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순자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김치 반품한 며느리, 배은망덕의 극치였습니다. 기사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문제야. 효도는 최소한의 도리인데 순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기사 마지막에 순자의 반찬가게 위치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그 효과인지 다음 날부터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고 왔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화면으로 보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치 좀 팔아주세요. 오늘 기사 보고 나니까 꼭 사 먹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민이 도와줘도 바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배달앱에도 올려야겠습니다. 손님들 전화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배달앱에 올리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주문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밥 반찬도 다 배달로 시켜 먹어요.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영민이 배달앱 업체에 연락해서 등록을 도와줬습니다. 저녁에 순자는 오늘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의 3배가 넘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와 나 같은 늙은이 가게에서 하루에 80만 원을 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순자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찾아와서 응원해줬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김치 꼭 좀 예약받고 싶어요. 우리 집은 이제 여기 김치만 먹을 거예요. 저희 집도 밑반찬 정기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자는 주문받느라 수첩이 가득 찼습니다. 밤늦게 순자는 건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순잔의 정성 김치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영민이 추가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판결 선고일이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매듭 지을 날이 오는구나.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어머니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좋지만 그래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마음 놓으면 안 되지.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싸웠고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결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순자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재훈이.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생겼냐?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순자는 가게 문을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고하겠다는 소리야? 내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고 나가래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훈에게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나오냐? 한 푼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냐? 반년치 월급 정도는 나온다네요. 그럼 최소한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겠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이 살았어. 재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 소리한다고 그동안 내가 한 짓이 없어지냐?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소송만은 취하해줘. 민주도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성하고 있어.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사람 마음이 장난이냐? 너무 늦었다. 순자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재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이 때문에라도 한 번만만 생각 좀 해줘요. 다은이가 왜? 그 애한테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애가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다은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은 학생 할머님 맞으시죠? 네, 제가 다은이 할머니입니다. 저는 담임 최은영입니다. 가능하실 때 학교에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다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순자는 가슴이 쓰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순자는 다은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서 최은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우리 다은이가 뭐가 그렇게 힘든지 저도 좀 알아야죠. 순자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다은이가 급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급식을요? 원래 잘 먹는 애인데 왜요? 네. 도시락을 싸오는 날에도 구석에 혼자 앉아서 먹어요.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녹화된 거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다은이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괴롭히는 말이라도 합니까? 김치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다 보니 말이 좀 세요.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다은이랑 저랑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다은이 불러올게요. 선생님이 다은이를 불러왔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은아, 여기 앉아봐라. 할머니, 학교 요즘 많이 힘들지?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다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길래 그래? 김치 냄새 많이 난다고 자기들은 싫다고 그래요. 근데 난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다은이의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친구들이 이상한 말하는 거지. 다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은이 위해서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많이 만들어줄게. 응. 학교를 나오면서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민주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민주예요.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민주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김치도 글도 말도 다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나가던 주민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민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민주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영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어제 재훈 씨가 회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을 했답니다. 영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 카드들이 전부 정지됐어요. 전부 연체 때문에 막혔습니다. 카드까지 막혔다고? 네. 카드값도 못 내고 투자했던 것들도 거의 다 손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SNS 계정도 전부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왜 갑자기? 기사 나가고 나서 댓글들이 너무 세게 달려서 그래요. 지금 여론이 완전히 어머니 편입니다. 영민이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민주 같은 며느리는 정말 문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노릇하나. 아이가 불쌍하다. 이제야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지. 하지만 늦었지.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재훈 씨 댁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재훈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훈 씨가 전세 계약 연장이 힘들 것 같다고 대신 연락 좀 드려달라고 하셔서요. 전세 계약이요? 집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네. 보증금 채우질 못해서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순자는 재훈 가족이 집까지 잃을 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에 다은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오늘 다은이가 수업 시간에 크게 울었습니다. 왜요? 또 애들이 뭐라고 했나요? 친구들이 할머니 가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로 갈게요. 애 얼굴 좀 봐야겠네요. 네. 다은이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학교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다은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은이 여기 있었구나. 다은이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울었다며? 누구 때문에 울었어? 친구들이 할머니가 나쁘대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한다고. 할머니가 나쁘다고 했어? 응,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한다고. 순자는 다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다은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다. 그건 어른들 이야기고 너는 그런 말 믿지 마. 저 알아요. 할머니는 착해요. 어른 문제는 어른들이 풀 거야. 우리 다은이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돼.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거기가 더 좋아요. 다은이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허락해야지. 할머니 맘대로 데려올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순자는 다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다은아, 다음 주만 지나면 일이 많이 정리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다은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재훈과 민주가 잘못했어도 다은이까지 고생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게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다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민이 마지막 서류 정리를 위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님이랑 마지막으로 서류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 내일 가서 잘 듣고 오자. 그런데 다은이 문제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 재훈이랑 민주야 자기들이 한 집값 치르는 거지만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판결 나고 나서 애 먼저 생각해서 길을 찾아봐야지.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어머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다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영민, 박민수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과 민주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져 보였고 민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람석에는 지역 주민들과 기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계약 해지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민이 옆에서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의 첫마디에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전부 반환하라. 순자가 이겼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부양의무 위반과 원고에 대한 각종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원고의 생활과 치료비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여행, 명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SNS와 커뮤니티 글, 김치 반품과 같은 행위를 통해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민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재훈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정성을 들여 만든 김장김치를 냄새난다며 반품하고 폐기물처럼 대우한 것은 효도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재판장의 말에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긴 거야?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네, 어머니. 거의 완전 승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영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어머니, 모든 재산을 되찾으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솔직히 아직은 꿈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야 실감 날 것 같네요. 재산을 다시 찾으셨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재산보다도 제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걸 법이 알아줬다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하는 김치가게 열심히 해서 손녀 다은이 학비도 보태주고 싶고 세입자분들한테도 피해 안 가게 잘 관리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기자들이 순자의 인품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편 재훈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판결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영민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마음 놓고 웃으셔도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내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옆에서 잡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버틴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중간에 포기하셨으면 아무 소용 없었어요. 끝까지 버티신 건 어머니예요. 순자는 반찬가게 정산표를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장사할 수 있겠다. 이게 진짜 내일이지. 요즘 배달 주문도 하루 종일 울리잖아요. 완전 바람 제대로 탔습니다. 그래, 하루에 30건씩 나가더라. 손이 바쁜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은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혼자 왔어? 위험하게. 엄마 아빠 또 싸우고 있어요.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왔어요. 다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오늘은 스티커 제가 붙일게요. 다은이가 가게로 내려가서 배달용 스티커를 정성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고맙다.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자라서 뭐라도 다행이네. 진짜예요. 친구들한테도 할머니 김치 자랑했어요. 다음날 순자는 다은이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최은영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은이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지요? 네. 어제부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할머니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선생님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다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크면 요리 배워서 할머니 도와줄게요. 가게 같이 할래요. 그래. 우리 다은이가 할머니랑 가게를 한다고? 네. 할머니처럼 맛있는 김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싶어요.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월요일에 영민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건물 관리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예요. 그래, 세입자들한테 미안했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지 뭐. 수리해야 할 곳들, 제가 목록으로 다 적어뒀습니다. 영민이 점검표를 보여줬습니다. 배수관 갈고 전구 싹 다 바꾸고 외벽 페인트 칠도 한번 새로 해야죠. 돈이 얼마나 들까? 그게 좀 걱정이네. 대략 500만 원 정도면 다 하고도 남습니다. 순자는 건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세입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순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어르신, 재훈 씨 부부가 요즘 작은 전셋집 알아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그렇게 됐구나. 보증금이 많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힘들게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훈과 민주가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순자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 건물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순자가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자신의 반찬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음 계절 김장 준비를 위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배추 예약 주문 20포기, 고춧가루 5kg, 젓갈류 새우젓, 멸치젓.
김장 시즌이 되면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이번 김장부터는 내 김치 대접 제대로 받으면서 팔 거다. 더는 누구 눈치도 안 본다. 순자가 다짐하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인정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가게로 가니 다은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졸리면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할머니, 저 여기서 자고 싶어요. 여기 냄새가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 그럼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 여기 있다고. 순자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은이 여기 내 가게에 있다. 와서 데려가라. 네, 바로 갈게요. 10분 후 재훈이 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됐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다은이나 잘 챙겨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재훈이 다은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당당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첫째 주, 순자는 새벽 6시에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단골 채소가게 앞에 도착하니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장 재료 가지러 오신다고 하셨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응, 배추 잘 나왔어? 오늘 좀 많이 필요해. 당연하죠. 어머니 쓰시는 거라 제일 속 꽉 찬 걸로 따로 빼놨습니다. 사장이 창고에서 배추 20포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크고 단단한 배추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속이 꽉 차서 이걸로 김치 담그면 손님들 다 반할 겁니다. 고마워요. 이번엔 주문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로 챙겨줘서 든든하네. 요즘 동네에서 어머니 김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또 사 먹고 싶다고 해요. 순자가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류까지 합쳐서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만큼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재료비부터 2배네.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만큼 손님이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트럭이 와서 재료들을 가게로 실어 날랐습니다. 오전 9시에 순자는 가게에서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민이 일찍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가야 할 김치 박스가 몇 개인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40박스나 돼. 나도 숫자 세면서 놀랐어. 이 정도면 동네 김치 공장 수준입니다. 어머니. 그때 다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도와줄 거 없어요? 지금 도와주면 지각한다. 방과 후에 와서 천천히 도와. 네, 그럼 다녀올게요. 끝나고 바로 올게요. 다은이가 가고 나서 순자와 영민은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다 찍어두니까 괜히 뭐라 할 사람도 없겠어요. 이보다 깨끗할 수가 없네요. 그러게.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많지. 순자가 양념을 만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빨간 양념이 골고루 버무려진 김치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 줄기만 딱 드셔보세요. 간이 어떤지. 이거야. 이 맛이면 나도 자신 있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에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많이 했어요? 제가 도와줄 거 남았죠? 아직 반밖에 못했어.
우리 다은이가 와서 도와주면 금방 끝나지. 네, 저 포장 담당할게요. 다은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고 뚜껑을 닫는 일이었습니다. 다은아, 여기 이 스티커 있지? 이거 예쁘게 정가운데에 붙여줘. 순자가 특별히 만든 라벨을 보여줬습니다. 마음의 온도 유지라는 문구가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와, 글씨 예쁘다. 이거 붙여져 있으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정성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다은이가 한 박스씩 정성스럽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가게 앞 주차장에 김치 박스들이 가지런히 정렬됐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거 사진 찍어두고 싶다. 정말 보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영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2층 미용실 원장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 밖에서 보니까 장관이에요. 그래, 여기 원장님 거 따로 빼뒀어요. 이 2박스가 원장님 거야. 순자가 미리 따로 빼둔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감사해요. 작년에 해주신 김치 아직도 손님들이 기억해요. 올해 것도 기대했어요. 미용실 원장이 박스를 들고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접 담근 김치 먹기 어렵거든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어머니.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7시부터 주민들이 하나둘 내려와서 주문한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매년 이 김치 기다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저희 집은 12월만 되면 어머니 김장부터 기다려요. 다른 김치는 이제 못 먹겠어요. 입맛이 버려져서 큰일이야. 감사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을 보며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8시에 영민이 가게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영수증이랑 입금 내역은 제가 밤에 정리해 둘게요. 수고가 많네, 영민 씨도. 젊은 사람이 늙은이 도와준다고 고생이야. 이번 김장 덕분에 이번 달 매출, 목표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주인답게 건물 돌보는 것 같다. 마음이 한결 편하네. 영민이 컴퓨터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데 순자는 건물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리비 정산도 다 끝났고 빈 가게도 다 세입자 들어올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9시에 순자는 김치 한 박스를 들고 건물 복도에 올라갔습니다. 공용 공간 한쪽에 조용히 박스를 놓았습니다. 박스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순자 올림. 다은이가 옆에서 투명 테이프를 정성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렇게 붙이면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 아주 잘했다. 우리 다은이 손이 제일 야무지네. 할머니는 진짜 착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꼭 나눠주잖아요. 다은이의 말에 순자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은이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할머니처럼요. 10시에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나서 순자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자신의 반찬 가게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참 별별 일이 다 있었네.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순자가 혼잣말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재훈이 가게 간판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훈을 봤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옥상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은이가 써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밤 11시에 순자는 내년 김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배추 주문량 30포기, 새로운 메뉴 개발, 열무김치, 갓김치 포장 용기 개선. 마지막에 순자는 특별한 문구를 적었습니다. 정없는 곳에 둘 재산은 없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순자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직전 순자는 주방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오늘 만든 김치 한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김치를 꺼내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건 내일 우리 다은이 도시락에 꼭 넣어줘야겠다.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해야지. 혼잣말하며 순자는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순자가 지켜낸 건물과 가게의 불빛이 고요한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순자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김치와 함께 치유됐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다은이가 와서 도와줄 것이고 영민이 계산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순자의 정성을 인정하며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장김치 박스 위에 붙어 있는 라벨이 마지막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없는 곳에 둘 재산은 없다. 이것이 순자의 승리였고 정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순자의 김장김치 한 통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 민주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냄새 공해라고 치부했지만 결국 그 정성을 무시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세월이 담겨 있어요. 부모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죠. 요즘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부모님의 그런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요? 순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정없는 곳에 둘 재산은 정말 없는 법입니다.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 따라오는 거겠죠.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